안녕하세요. 80조 유후입니다. 저희 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주제의 선정 이유와 데이터 분석 목적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계획을 소개한 후 실행화면 캡처와 함께 분석 과정을 살펴보며 결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아까 첫 화면에서 제목에서 보았듯이 어플 개발을 하려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자 등에게 어플 개발 방향성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어플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최근 수많은 IT 벤처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확대가 된 요즘에는 다양한 어플들이 만연해져 있고 곧 이는 경쟁 시장이 매우 치열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선 잠정적 고객이 될 앱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는 고객들의 니즈와 선호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곧 평점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평점을 기준으로 어떤 어플이 선호도 및 만족도가 좋을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캐글 사이트를 통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CSV 파일을 이용해서 주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이 파일에서의 어플 표본이 217만 7,946개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660개 어플이 정리되어 있는 다른 CSV 파일도 참고하여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저희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행화면과 함께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는 분석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에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미리 설정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앱스토어 상에서의 어플 평점과 리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용자들이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평점이 높을수록 앱 성장 수준도 높다는 기사를 읽고 경쟁력 있는 어플은 결론엔 고객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성장 수준도 높일 수 있는 평점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평점에 영향을 받아 설치하는 이용자들이 많으므로 설치수와 평점은 높은 관련도를 띌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 둘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후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표 자료에선 캡처 사진으로 대체하였으나 영상 뒷부분에 직접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시연하여 분석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쓴 라이브러리들은 다음과 같으며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많은 피처스 컬럼들 중 앱 이름, 카테고리, 평점, 리뷰수, 설치수, 광고 유무, 무료, 유료, 여부, 이용 연령대의 필요 부분만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출한 부분들의 결집값을 확인한 후 제거해 주었습니다. 추출한 컬럼 부분들의 데이터의 타입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EDA를 분석했습니다. EDA란 세운 가설을 가지고 해당 추출 데이터에 대한 탐색과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각 데이터들의 컬럼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네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평점과 설치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각화 부분입니다. 먼저 가설에서 세운 평점과 설치수는 강한 비례 관계를 띌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비례 관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강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는 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카테고리별, 광고 유무, 이용 연령대, 유료와 여부 순서대로 평점과 설치수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고리별 평점입니다. 1위 롤플레잉, 2위 카지노, 3위 시뮬레이션으로 오락형 컨텐츠의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유무에 따른 평점과 설치수입니다. 광고 지원이 있는 어플이 평점과 설치수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 연령에 따라서 분포를 보면 10세 이상의 전체 연령과 대상의 어플이 평점과 설치수가 가장 공통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18세 이상의 연령대 어플이 설치수는 가장 낮긴 했지만 평점은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보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플 유료와 유무를 보았을 땐 어플이 무료일 때가 설치수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평점은 유료 어플이 더 좋은 것으로 보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어플이 무료 어플보다는 사용자 만족을 이끌어낼 정도의 유용한 서비스나 혜택 지원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데이터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총 정리해보자면 평점 평균과 높다면 설치수도 높다고 먼저 처음에 가정을 했지만 이용 연령, 유료 여부 등의 예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평점이 높다고 항상 설치수가 높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에서는 롤플레잉, 카지노, 시뮬레이션 등의 게임 카테고리로 오락형 장르가 평균 평점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여부에서는 어플 리뷰를 읽으면 대부분 사용 중에 광고 빈도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거부 반응을 보일 줄 알았으나 광고 지원이 있는 어플이 설치수와 평점 평균이 모두 더 많았던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연령에서는 10세 이상의 이용 연령의 어플이 설치수와 평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8세 이상의 특정 연령대 어플은 설치수가 낮더라도 평점 평균이 두 번째로 높았다는 특이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유료화 부분에서는 무료 어플이 유료 어플의 설치수보다 예상대로는 높았지만 평점은 유료 어플이 더 높았습니다. 즉, 어플의 유료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이 된다면 아무리 유료 서비스라도 평점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플을 개발해야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카테고리 형태가 좀 더 이용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설치수를 늘릴 수 있으며 또 실제 사용했을 때도 평점이 높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용 연령대에서는 웬만하면 10세 이상의 전체 연령가로 해두는 것이 다운로드 수와 만족도를 모두 얻어낼 수 있긴 하지만 잔인한 장르나 불가피한 이유로 18세 이상의 연령대 사용 가능 어플이라면 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컨텐츠를 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 여부와 유료 무료화에 대한 부분에선 이용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유료 어플을 기피하거나 광고가 많다고 어플에 대한 거부감, 만족도가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아예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료화나 광고 지원을 통해 생긴 수익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컨텐츠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수할 만한 어플만의 유용함이나 경쟁력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개선사항 및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피터 노트북에서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큰 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